2016 대교 눈높이 전국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 준결승입니다.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과 서울 신정초등학교의 경기를 지금부터 박찬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스터디 인조이. 이 대회 슬로건처럼 최근 유소년 축구는 과거와는 다르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이런 선진 축구 문화로 바뀌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중에는 선수들이 학업에 충실하고 주말에는 리그제를 통해서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준결승 경기인데요. 다크호스와 우승 후보가 제대로 만났습니다. 네, 대전 시티즌 12세 이하 팀과 서울 신정초등학교의 대결입니다. 서울 신정초등학교는 이름이 알려질 대로 알려진 유소년 리그에서는 아주 강자로 군림하는 팀이고요. 대전 시티즌 12세 이하 팀은 이번 시즌에 좀 돌풍을 일으키면서 4강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 두 팀의 대결은 또 스승과 제자의 싸움으로 분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입니다. (2016) 대교 눈높이 전국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 준결승입니다.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과 서울 신정초등학교의 경기인데요. 이곳 전주에서 왕중왕전이 개최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전주하면 축구 열기가 뜨거운 도시죠. 네, 전주를 대표하는 또 전북현대 K리그 클래식 팀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축구 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오늘 경기가 펼쳐지겠는데요. 날씨는 약간 좀 쌀쌀한 편입니다. 네, 10.8도 날씨가 맑고 바람이 초속 2.3m/s로 불고 있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와 있으면 추위를 좀 느낄 수 있는 날씨고요. 다행스럽게 경기장에는 또 해가 내리쬐고 있어서 좀 선수들은 그래도 날씨 영향은 크게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는 10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경기가 펼쳐지겠고요. 전국 35개 권역에서 64개 팀이 대표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경기 방식은 8강전까지와는 다르게 준결승에서 조금 바뀌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준결승과 결승은 이 전후반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무승부시 연장전이 있습니다. 연장전이 5분, 후반, 전반, 후반 이제 5분씩 주고 그 다음에 승부차기로 가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체력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은 1위 동초를 4대 0으로 굉장히 넉넉하게 꺾고 올라왔고요. 신정초등학교는 김포 JIJ-FC를 1대 0으로 굉장히 어렵게 1대 0으로 꺾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준결승에서 양 팀이 맞붙게 되겠습니다. 네. 한쪽에 초등학교 팀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 이 프로축구 산하 유소년 유스 클럽들이 한 팀씩 있기 때문에 좀 흥미로운 4강 대진표가 그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대전 시티즌은 4대 0으로 꺾고 올라왔는데요. 64강부터 경기를 살펴보면 굉장히 공격력이 뛰어났습니다. 네. 수원 12세 이하 팀과 경기를 했었고 블루윙스 평택 12세 이하, 성남초등학교, 이리동초 이렇게 꺾고 올라온 대전 이 12세 이하 팀이고요. 신정초등학교는 연산초등학교, 신곡초등학교, FC서울 12세 이하, 김포 JIJ-FC 이런 팀들을 이제 누르고 이 4강에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신정초등학교는 굉장히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굉장히 강한 팀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약간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네. 이 대회에서만 이제 4차례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강력한 우승 후보죠. 대회에 나설 때마다 이제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이제 신정초등학교인데요. 이번 시즌에는 지난 경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골대를 여러 차례 맞추면서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경기가 됐었다고 함성훈 감독이 말을 해줬는데요. 오늘 경기는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양 팀의 선수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양 팀 선수들 11명이 현재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신정초등학교와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 12세 이하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 대전 곤약에서는 그래도 이름을 꽤나 알린 팀입니다. 네, 아무래도 프로 산하에 있다 보니까 좀 체계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가능한 장점이 있거든요. 예. 좋은 선수들을 또 발굴해서 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이제는 갖춰가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자, 이제 오늘 양 팀의 선발 명단 11명이 그라운드로 입장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이지만 그 열기나 이런 개식 행사는 그 A매치 못지 않네요. 네, 유소년 축구라고 해서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 네, 이 학부형들의 어떤 열정적인 이 응원은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경기보다 더 뜨거울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양 팀의 선수들 그리고 대회기, 페어플레이기가 함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관장할 주부심들도 같이 들어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심은 박성찬 씨, 그리고 1부심엔 정종대 씨, 2부심엔 정재호 씨, 대기심에 류시용 씨가 수고를 해주시겠는데요. 이제 양 팀의 선수들이 지정된 위치에 위치하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한 번 이제 긴장감이 고조로 올라가는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준결승인 만큼 선수도 많이 긴장이 될 텐데요. 저도 오랜만에 현장에 나왔습니다. 저도 많이 긴장이 되네요. 네, 떨리는 건 매한가지죠. 예, 저도 선수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양 팀의 선수를 격려할 내빈분들께서 입장을 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양 팀의 선수를 격려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를 위해서 대한축구협회뿐만 아니라 이 전주협회, 전라북도협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토너먼트가 거의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선수들을 격려하는 이런 모습만으로도 선수들이 좀 자신감 가질 수 있고 또 하나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더욱이 내년에 이 전주에서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이 개최가 되잖아요. 자, 신정초등학교 함상원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데요. 부산 연산초등학교를 2대0, 그리고 경기 신곡초등학교에 0대0 이후에 승부차기 승리, FC 서울을 3대0, 그리고 김포를 1대0으로 꺾고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공수의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가장 주목해 보실 기록은 4경기 하면서 실점이 단 한 점도 없었다는 것.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자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대전 시티즈는 이승준 감독이 재직을 하고 있고요. 수원 삼성을 3대2, 경기 블루윙즈 평택 12세 이하 팀을 0대0 무승부 이후에 승부차기 승리, 그리고 성남 서초의 1대0, 전북 이리동초의 4대0으로 낙승을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네,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 역시 첫 경기를 제외하면 최근 3경기, 이후 3경기는 다 실점하지 않고 건너왔습니다. 네, 이승준 감독이 아주 젊은 감독인데 이번 시즌에 이 12세 이하 팀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을 물려받아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감독으로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양 팀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강훈 골키퍼, 오민석, 김민혁, 오현준, 최정훈, 도건후, 강민우, 박민규, 김민기, 백지성, 김현수, 이승준 감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에 맞설 서울 신정초등학교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찬희 골키퍼, 이재민, 김광원, 이원준, 김정현, 홍승훈, 김지원, 지원혁, 김준형, 백지웅, 정세준, 함상훈 감독이 지휘봉을 맡고 있습니다. 양 팀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셨는데요. 양 팀 오늘 경기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두 팀 모두 다 특별히 이제 4강에 올라온 만큼 이 정도 올라왔으면 두 팀이 어느 정도 서로를 알 만큼 알고, 특히 오늘 두 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연습 경기를 자주 한다 그래요. 예. 네, 그런 만큼 서로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점에서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경기는 주심의 박성찬 씨, 1부심의 정종대 씨, 그리고 2부심의 정재호 씨, 대기심의 류시용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선수들의 플레이만큼이나 또 이제 공정한 심판을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모여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데요. 준결승인 만큼 경기 결과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유소년 축구인 만큼 이 경기 내용이나 부상 방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안 다치는 게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이 이제 4강 정도 이제 토너먼트 올라왔으니까 결과를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내용까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선수들이 승부에 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은 좀 거친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서로가 서로를 좀 보호하면서 최대한 즐기면서 그래도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전반전 25분 경기 잠시 후에 킥오프를 하겠습니다. 결승으로 가는 관문 지금 출발합니다. 대전 시티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울 신정초등학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경기를 풀겠습니다. 네,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이 이제 대전 시티즌의 유니폼 색깔과 동일한 이제 자줏빛 유니폼을 입고 있고요. 신정초등학교가 이제 흰색 유니폼이죠. 예. 자, 오늘 경기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이 유소년 축구에서 포메이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유소년 축구에서도 포메이션은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경기를 운영하는 방법을 서서히 습득을 해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서울 신정초등학교 올려줬습니다. 가운데 높게 솟아올랐고요. 걷어내고 있습니다. 대전 시티즌. 초반부터 아주 빠르게 이제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유소년 축구라서 경기장 규격이라든가 이제 공의 사이즈 자체가 다릅니다. 경기장 규격이 이제 75에 47이 이제 뭐 이 연령대에서 뛰게 되는 이제 경기장 사이즈고요. 공도 성인은 5홉볼인데 유소년은 이제 4홉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나가 있는 모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디펜딩 챔피언 서울 신정초등학교 대전 시티즌을 맞이해서 준결승을 치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울 신정초등학교는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죠. 경험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결승에 대한 큰 무대에 대한 경험이 이 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에서도 좀 많은 편이고, 그렇지만 그걸 지켜내야 된다는 좀 부담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전 시티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스로잉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자, 신정초등학교. 네, 전방에 있는 선수들의 체격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하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스루 패스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네, 오늘 대전 시티즌이 초반에 이제 수비 조직력을 어떻게 갖춰가느냐, 상대가 신체 조건이 좋고 빠르고 뭐 이런 선수들을 또 상대하기 위해서 대전의 수비진 역시 좀 키가 크고 이런 선수를 배치를 해놨거든요. 예. 신정초등학교 40번의 김지원 선수가 팀에서는 가장 골을 많이 넣고 있는 선수예요. 예. 김지원 선수가 현재까지 3골을 넣고 있는데요. 굉장히 공격력이 뛰어나고 현재 신정초등학교의 공격을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공격 하지만 걷어내고 있습니다. 신정초등학교. 네, 여기서부터 한 번에 나가는 공격 루트가 있어요. 예. 전방에 롱볼을 활용하면서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초반에 나올 것 자, 같습니다. 오른쪽 돌파 한 번에 치고 올라갑니다. 가운데 크로스 낮게 하지만 끊겼습니다. 네, 뒤쪽에 이제 수비 라인을 지키고 있는 박민규 선수가 상대의 크로스의 어떤 방향을 잘 읽고 있었네요. 네. 자, 현재까지는 전반 초반 신정초등학교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는 신정초등학교가 좀 공격의 어떤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분위기 형성을 할 것 같아요. 예.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 실수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변수가 자, 도사리고 박민규 있습니다. 선수가 붙여줬고요. 오, 자, 골키퍼가 잡지 못했는데요. 손에 스쳤나요? 그대로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이찬희 골키퍼. 네, 이런 뜻하지 않은 실수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경기 초반에는 또 선수들이 많이 긴장한 상태라서 판단이라든가 또 경기장 각도에 따라서는 해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소년 축구에서는 이 골키퍼의 신장이 아무래도 좀 작기 때문에 이 높은 공중볼에 좀 약점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찬희 골키퍼가 키가 170cm예요. 예. 네, 작은 키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정초등학교. 자, 미드필더 진영에서 볼싸움을 하고 있는데 앞쪽으로 붙어줬습니다. 선수들이 초반에 아주 우역적으로 뛰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앞쪽으로 높게 헤딩, 슛! 하지만 약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첫 번째 슈팅 4번의 김광원 선수가 기록했습니다. 자, 함상훈 감독이 그라운드 내에 부지런히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선수들에게 뭐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또 얘기를 뭐 해주고 싶은 것이 지도자의 마음이지만 또 자, 앞쪽으로! 골이요! 자, 이찬희 선수가 신장은 크지만 이런 공중볼에서 조금 약점을 보이고 있어요. 네, 한 2차례 연속해서 이제 공중볼을 확실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예. 자, 이승준 감독의 코너킥을 지시하고 있고요. 이제 대전 시티즌의 코너킥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단발성에 그치느냐겠죠? 올려줬습니다. 먼저 헤딩! 뒤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위협적으로 롱볼이 가더라도 특히 이런 코너킥 상황이라든가 이런 정지된 상황에서 뭐 성인 선수들만큼
이 크로스가 넘어갔을 때 머리를 정확하게 갖다 대고 이런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컨볼 싸움이 더 중요합니다. 예. 대전 시티즌 반대쪽으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올려줄지. 양손 올리고 코너킥 반대쪽 헤딩! 네, 굉장히 날카롭네요. 하지만 벗어났습니다. 자, 대전 시티즌이 코너킥 2번을 올려줬고요. 헤딩까지 연결을 해봤지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8번의 강민우 선수 이번 대회에서 3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런 상황을 좀 잘 연결을 한다면 혹은 직접 슈팅보다는 중앙에 연결시켜서 이제 동료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세컨볼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됐을 때 또 상대 수비가 한 차례 큰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 신정초등학교. 자, 넘어졌는데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대전의 7번 도건우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자, 캡틴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자, 신정초의 8번 선수 이원준 선수의 발이 깊었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공중볼을 잘 이찬희 잡았습니다. 골키퍼가 침착하게 처리했습니다. 예.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수는 성인 선수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 어린 선수들은 다 그렇게 실수를 하면서 성장을 해가는 거죠. 예. 앞쪽으로 헤딩. 자, 돌아서는 동작인데요. 하지만 태클로 저지했습니다. 8번의 강민우 선수. 자,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커버 플레이 멀리 걷어냈습니다. 네, 헤딩으로 이 처리.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이제 공을 처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뭐 동료 선수를 보면서 침착하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럴 여유가 확실하지 않다면 역시 안정지향적인 플레이가 그 다음이겠죠. 예. 헤딩으로 앞쪽으로 대전 시티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경기 초반인데 조금은 반칙이 많이 불리는 느낌이에요. 네. 반칙의 숫자는 뭐 경기의 중요성을 생각해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뭐 수준까지는 숫자까지는 가게 될 것 같아요. 예. 대전의 프리킥 앞쪽으로 붙여줬습니다. 그럼 앞쪽에서 헤딩! 뒤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그대로 골킥이 선언됐네요. 네.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머리를 갖다 대는 것들이 아직은 선수들이 좀 자유자재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김민기 선수 10번인데요. 이번 대회에서 3골, 득점 부문 5위에 랭커되어 있습니다. 자, 신정초등학교는 이제 백포 라인을 쓰고 있긴 하지만 양쪽 선수들, 그러니까 풀백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미드필더 진영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는 이런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은 여기에 대응해서 일단 초반에는 수비 뒤쪽에 숫자를 비교적 많이 두고 있어요. 예. 백포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방에 2명의 스트라이커, 이제 공격진들을 활용하는 지금 현재 포메이션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전의 스로인. 민기야 더 앞에 있어야 돼. 더 자, 앞에 선수를 앞쪽으로 불렀고요. 하지만 먼 쪽으로 앞쪽으로 붙여줬습니다. 헤딩 연결. 좌측에서 대전 시티즌 짧은 패스로 연결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네. 선수 맞고 나갔습니다. 그 선수들이 지금까지 경기를 했던 운동장이라든가 이제 그런 환경과는 또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 선수들 물론 이제 천연잔디에서의 경험도 있겠지만 이 전주 월드컵 보조 경기장의 그라운드 상태가 잔디가 약간 긴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 패스, 짧은 패스를 할 때 뭐 공이 약간 천천히 굴러가거나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파인데 방해를 받으면서 속도가 줄고 불규칙 바운드가 나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신정초의 스로인. 앞쪽으로 띄워줬고요. 박스 안쪽에서 헤딩. 자, 세컨볼을 잡았습니다. 자, 그대로 치고 지금 들어갑니다. 잘 대전의 역습. 쳐왔어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프라인 넘어서 오른쪽으로. 하지만 태클로 저지합니다. 다시 공을 잡았고요. 앞쪽으로 높게 띄워줍니다. 신정초등학교. 앞쪽에 붙여놓고 이제 경합을 펼치게 하고 있습니다. 예.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신정초의 스로인. 자,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볼 경합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 미드필더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전 시티즌은 거의 미드필더를 5명 둔 4, 5, 1에 가까운 모습으로도 이제 수비할 때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자, 오른쪽 돌파 시도 통과가 됐습니다. 낮은 크로스. 또
자, 박스 안쪽에서 왼발 슛! 나갔어요. 막혔습니다. 신정초등학교 어디로 걷어내는 거야? 어디로? 결정적인 골 찬스를 잡았었는데요. 네, 마지막, 이강훈 골키퍼가 잘 막았습니다. 마지막 발리슛까지 이제 연결이 됐었습니다. 예, 박스 안에서는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할 필요가 있죠. 예. 수비가 여기서 박스 안쪽에서 네, 왼발 슈팅. 확실하게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리바운드 볼이 되면서 신정초등학교 쪽 슈팅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11번의 김정현 선수였습니다. 앞에서 눌러 앞에서. 신정초의 진영. 파란 체크. 자, 현재 전반 10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신정초등학교가 유효 슈팅 1개를 기록하면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오른쪽 돌파 시도 통과가 됐고요. 오, 과감한 태클로 태클이었어요. 저지. 좋아. 대전 시티즌은 과감하게 태클 그리고 적극적인 수비를 보여주면서 신정초의 공격을 막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비하는 시간이 좀 늘어나면은 자연스러운 동작들이 돼갈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파상공세 슈팅! 하지만 높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네, 4번의 거리에 김광원 선수. 구애받지 않고 이제 기회가 생기면은 적극적으로 슈팅을 시도하고 있어요. 예. 저런 것들이 존 안에만 제대로 형성이 된다면 골키퍼 쪽으로 가게 되면 골키퍼가 한 번에 처리 못했을 때 다시 떨어지는 볼을 재차 공격적으로 이제 만들어갈 수가 있죠. 예. 건우가. 자, 대전 시티즌이 프리킥 기회를 잡았는데요. 자, 이 정도 지역이라면 한 번의 골문을 올려놓은 이후에 헤딩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정확한 헤딩이 되겠느냐 그 문제인데요. 네. 한편으로는 직접 슈팅을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선수들이 네. 지금 킥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으니까요. 7번의 도건호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조준만 잘 한다면 위협적인 슈팅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네. 프리킥 올려줬습니다. 자, 그대로 슛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직접 슈팅을 한번 노려봤죠. 네, 이찬희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처리를 했고요. 네, 키커들이 일단 거리에 대한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정교하고 이제 강한 슈팅을 시도할 때 신정초등학교의 수비벽이 좀 높다는 거 이것도 의식이 될 거예요. 예. 신정초등학교. 자, 먼저 접근했고요. 하지만 바로 처리되지 갑니다. 않았어요. 박스 안쪽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박스 바깥쪽에서 하지만 태클로 막았습니다. 자, 8번의 이원주 선수의 태클이 아주 좋았고요. 자, 앞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하지만 16번의 김민혁 선수가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네, 신정초등학교가 최전방에 정세준 선수, 김강원 선수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좀 뒤쪽에 김지현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내려와서 볼 받고 2대1 패스 다음에 전방에 한 차례 때려넣고 이런 형태들을 많이 보이는데요. 예. 상대가 투 스트라이커로 수비 사이사이를 침투하고 또 김지현 선수가 순간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로 같이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은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최정훈 선수가 있고 또 수비 내려가면은 오민석 선수, 박민규 선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예. 이 선수들이 협업을 잘해서 자신이 이 막아야 될 선수들 놓치지 않고 잘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신정초의 프리킥입니다. 골문에 많은 선수들이 이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앞쪽으로 하지만 낮게 형성. 자, 슈팅을 때려봤지만 신비하게 맞고 다시 신정초의 진영. 네, 신정초등학교 선수들은 힘을 좀 약간씩 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정초의 진영에서 자, 이제 공격 작업을 전개하겠는데요. 네, 전방으로 나가면은 뭐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공격 진영에 있는 세 선수가 공격을 해결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예. 대전의 공격 앞쪽으로 붙여줬습니다. 헤딩. 김민기 선수의 헤딩이었는데요. 자, 지금은 대전이 다시 공을 잡아서 앞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대전의 스윙. 성희하고 연수는 왜 리바운드 싸움 안 해? 자, 대전도 신정초의 공격에 맞서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유효 슈팅은 위협적인 슈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위협적인 슈팅이 나올지 모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경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뭐 없다고 하더라도 이 팀이 특별히 뭐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나름대로 선수들이 그라운드 안에서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 방안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승준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좀 전술을 바꾸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현재까지는 15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 0대 0으로 양팀 득점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비 숫자가 확실히 많죠. 예, 네, 언뜻 봐도 앞쪽으로 흰색, 헤딩. 네, 그러니까 이 지역쯤 가면 신정초등학교 흰색 유니폼의 선수보다는 자줏빛의 대전 선수들의 이 유니폼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전 시티즌 앞쪽으로 연결을 해주는데요. 다시 한번 신정초등학교 앞쪽으로 헤딩 후 차단 걷어내고 있습니다. 강민우 선수. 하프라인 근처에서 앞쪽으로 신정초등학교. 자, 좌측으로 연결을 하는데요. 그대로 슈팅. 네. 자, 이제 공이 살아 있어요. 가운데로 크로스 낮게. 하지만 대전 맞고 자 뒤쪽에서 밀었는데요. 반칙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예. 지금 8번에 이원준 선수가 넘어져 있었는데요. 심판은 정당한 몸싸움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학부모 서포터의 응원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신정초등학교 앞쪽으로 패스, 전진 패스가 연결이 됐는데요. 하지만 연결되지 않으면서 다시 대전의 공격. 앞쪽으로. 자, 대전의 공격인데요. 공을 잡았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두 명 에워싸고 있습니다. 자, 세 명, 네 명. 네, 순간적인 압박이 굉장히 좋았고요. 자, 오른쪽 측면에서 그대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김준영 선수가 쫓아가 봤는데요. 네, 수비 지역에 많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공격 나갔을 때는 대전 시티즌 선수들이 이 숫자가 좀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네, 지금은 방금 도건우 선수였네요.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정초의 진영에서 걷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대전의 공격. 자, 앞쪽으로 연결해 주는데요. 헤딩. 네. 자, 신정초에서 패스 미스가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패스 미스 한 번은 바로 실점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정초의 빨라요. 공격입니다. 왼쪽. 왼쪽에서 신정초등학교 앞쪽으로 패스 연결. 자, 박스 안쪽. 하지만 슈팅이 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지점보다 하나 조금 더 밀고 들어가서 이제 조준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강하고 정교한 슈팅이 가능하겠죠. 예. 네, 나름대로 이제 중앙에서 슈팅 이 기회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대전의 이강원 골키퍼가 현재까지는 아주 잘 막고 있습니다. 네. 서로 경력 많이 막 분위기 좀 올려줘. 신정초등학교가 이제 수비 라인을 보면은 공격 나갈 때는 백스리에 가까운 모습으로도 좀 전환이 돼가고 있는데요. 양쪽에 오른쪽에 백지웅 선수, 왼쪽에 이제 김정현 선수가 날개가 많이 올라서면서 김준영, 지원영, 이재민 선수가 중앙에 좀 수비를 지키는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신정초등학교 앞쪽으로 연결.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정세준 선수가 연결을 해줬는데요. 정세준 선수가 최전방에서 공을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대전 시티즌 유소년 선수들이 연습 게임을 확실히 많이 한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대충 신정초등학교의 공격 패턴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수비진들이 어떤 식으로 상대 공격을 막아야 되는지에 대한 예측해서 미리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좀 좋은 결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게 부담스럽죠. 예. 자, 현재까지는 0대 0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준결승 경기. 한 번 더. 신정초등학교 자 스피드를 올려가고 있는데요. 자 넘어졌지만 심판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가까운 쪽에서 이제 주심이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네. 위치 같아요. 박성찬 주심.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신정초의 공격. 정세준 원터치로 연결해줬습니다. 자, 하지만 공을 빼앗기고 말았고요. 네. 한 번 더. 대전의 공격. 신정초등학교의 일정 패턴. 그러니까 전방으로 가면은 선수들이 이제 2대1 패스를 위한 준비 동작이 있고 대부분의 공격이 지금 2대1 패스로 실제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공격들에 대한 대전 시티즌 유소년 팀의 이 수비 대응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2대1 패스를 뭐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수비의 어떤 생각을 한번 흐트러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대전의 이승준 감독이 팀을 맡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조직력을 잘 다져놨네요. 네, 뭐 아무래도 그 이전부터 이제 코치 생활하면서 같이 성장을 했다고 하니까요. 예. 슈팅 막혔습니다. 자 신정초의 공격인데요. 오른발 슛. 하지만 높았습니다. 네.
살짝 좀 힘을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홍승훈 선수의 선수인데요. 마지막 네. 슈팅이었죠. 네. 홍승훈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었는데요. 6학년 선수고요. 149cm의 신장입니다. 자, 왼발 슈팅은 수비 벽에 맞고 나왔고요. 이어서 홍승훈 선수의 오른발 슈팅. 하지만 높았습니다. 한 번 더. 대전의 진영 헤딩.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동. 앞으로 이동. 자, 옆줄 부분인데요. 자, 넘어지면서도 볼을 건드렸습니다. 네. 자, 왼쪽 돌파 시도. 자, 넘어지면서 또 공을 힘으로 밀고 빼앗았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그대로 돌파 시도 2명 사이인데요. 자, 어깨 싸움에서 지금은 김민혁 수비수가 조금 더 좋은 위치였어요. 네. 자, 신정초등학교가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대전의 수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13번의 정세준 선수가 돌파를 시도했었습니다. 네. 한 선수가 이 공격해서 들어갈 때 대전의 수비진들은 이제 2명 이상이 협력 수비를 하는 모습. 이 신체 조건에서 차이가 이제 난다고 보고 그 항상 커버링을 들어가는 수비수를 준비를 시켜놨어요. 실제로 네. 그것이 또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요. 자, 앞쪽으로 멀리 붙여줬고요. 헤딩. 다시 한번 헤딩. 가슴으로 받아놓고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네, 대전의 경기가- 공격 앞쪽으로 높게 띄워주는데요. 박스 안쪽에서 골키퍼 이찬희. 자, 이번에는 잘 처리를 했네요. 지금은 침착하게 잘 잡았어요. 예. 자,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이찬희 골키퍼가 자, 지금 주심에게 무언가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에 충돌 동작에서 반칙 아니냐 뭐 예. 이런 얘기를 잠깐 주심에게 하는 것 같죠. 예. 이찬희 골키퍼 신장 170cm 굉장히 체격 조건이 좋고요. 네. 저런 공중볼 상황들도 계속 경기를 하면서 이제 골키퍼가 낙하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우리. 자, 이 정도 연령대에서는 이런 신체 조건이 경기력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신체 조건이 선수들이 계속 성장해가는 선수도 있고 이게 나중에 가면 사실 또 몰라요. 예, 이 그렇죠. 선수 지금 큰 선수가 나중에 가서 계속 큰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작은 선수가 나중에 가서 계속 작으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예. 어디까지나 지금 이제 주어진 조건만 놓고 봤을 때는 신체 조건이 이 미치는 영향이 좀 크죠. 예. 경기장의 규격도 좀 작은 편이고 거기서 힘과 이제 속도를 앞세우면 아무래도 신체 조건이 조금은 작은 선수보다는 큰 선수가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신정초등학교. 자, 골키퍼 이강훈 선수가 잘 처리했습니다. 네, 지금은 침착하게 잘 잡았네요. 네, 이강훈 선수가 그렇게 큰 신장이 아닌데요. 158cm. 체격 조건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볼 처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6학년인데 158cm면 괜찮은 키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네. 저는 당시에 좀 작아서요. 네. 네. 세월이 많이 흐르긴 흘렀습니다. 당시에 제가 한 140대였는데요. 네. 그럼 제가-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반에서 좀 작은 편이었습니다. 당시에. 예, 좀 작은 편이었는데 158cm. 네, 이강훈 골키퍼 현재까지는 대전의 골문을 잘 지키고 있고요. 네. 근데 우리 이 저연령대 선수들이 신체 조건이 정말 좋아졌어요. 네. 지금은 뭐 이제 연령별 대표팀을 봐도 17세 선수들도 골키퍼가 다 180cm가 넘어갑니다. 네. 대전의 프리킥. 오른발 슛! 네. 골키퍼 정면. 지금은 위협적인 슈팅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좋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캡틴 도건우 선수. 도건우 선수를 중심으로 대전이 공격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인프런트에 가까운 슈팅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비교적 조준이 정확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연결을 해줬는데요. 하지만 걷어내고 있는 대전 시티즌. 네, 지금 수비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이 정세준 선수, 김강호 선수 이제 투 스트라이커 체제로 계속 호흡을 맞춰가거든요. 저렇게 수비 사이로 돌려놔서 공을 잡으려고 해도 수비가 기본적으로 2명 이상은 따라붙을 거예요. 예. 자, 오현준 선수가 계속해서 달라붙고 있는데요.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오현준 선수가 좌측에서 굉장히 끈질기게 수비를 보여줬고요. 작은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악바리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열심히 뛰는 건 140cm의 신장. 신체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신정초의 코너킥 높게 띄워줬고요. 헤딩. 전반이 이제 종료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전반 막판인데요. 자, 앞쪽으로 저- 연결됐습니다. 1대1 상황에서 옵사이드가 옵사이드가 먼저, 선언됐습니다.
자, 신정초등학교가 한 번에 앞쪽으로 넣어줬는데요. 그런데 지금 충돌 과정에서 이가훈 골키퍼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네. 이가훈 골키퍼가 지금 신정초등학교의 정세준 선수죠. 네, 이 1대1 화면에서 상황에서 네, 좀 정확하게 잡힌 것 같은데요. 네. 좀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고요. 무릎 쪽에 마지막에 충격을 강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의료진이 지금 골키퍼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고요. 야, 부상을 당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말할 줄 몰라? 백업으로 황준목 골키퍼가 있긴 합니다만 1번이 지니는 무게감은 무시할 수 없죠. 예. 자, 전반전이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대전 시티즌과 신정초등학교의 준결승 경기 0대0으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네, 팽팽한 승부였습니다. 4강답게 서로가 서로를 또 잘 알고 있는 만큼 예. 네, 실수도 나오지 않고 서로 계속 이 빈틈을 노렸던 전반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전반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주입니다. 대전 시티즌과 서울 신정초등학교의 경기 전반전은 0대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뭐 두 팀이 계속 득점을 위해서 어린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전반 25분 동안 누비고 다녔는데요.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이 4강 경기인 만큼 많이 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전반 분석을 수치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전 시티즌과 서울 신정초등학교 전체적으로 서울 신정초등학교가 조금 앞서 있었던 그런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슈팅 숫자가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이 4개, 신정초등학교가 8개인데요. 그 가운데 뭐 서로 위협적인 상황들은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이 특히 이제 프리킥 상황에서 정교한 또 킥 장면 하나가 있었고요. 신정초등학교는 앞쪽에 이제 공격진들을 이제 앞세워서 열심히 골을 노리고 다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번 준결승의 승자 누가 결승으로 진출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전반 분석을 확인해 보셨는데요. 전반 하이라이트 함께 보면서 전반전을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자, 코너킥 상황이었는데요. 자, 헤딩이 전반전에는 대전은 조금 정확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머리에 갖다 대는 동작이 이렇게 쉽진 않아요. 예. 자, 대전이 초반에 계속해서 프리킥과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을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네. 10번의 김민기 선수. 그러니까 이걸 이제 뒤쪽에서 날아오는 높은 공을 좀 한 번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떨어뜨려 놓고 다음 거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신정초등학교의 가장 위협적인 장면이 있었죠. 네, 이 크로스 상황에서 여기서 수비가 좀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장면 속에서 최종적인 공의 이제 소유권이 신정초등학교 쪽으로 넘어갔었죠. 네, 왼발 슈팅. 자, 아쉽게 골키퍼 이강훈 선수에게 막혔는데요. 네, 김정환 선수의 슈팅. 가까운 쪽에서 점점 슈팅 기회를 잡아갔는데 다만 수비 숫자가 많고 또 이제 수비분들이 적극적으로 한 발씩 달라붙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슈팅 기회는 두 팀 모두 다 좀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대전 고건우 선수의 프리킥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잘 찼어요. 예. 네, 조금만 비껴갔다면 이찬희 골키퍼가 정말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네, 프리킥의 강도는 좋았지만 좀 방향이 아쉬웠고요. 자, 그리고 전반 막판 굉장히 아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옵사이드 상황이 먼저 벌어지고 나서 네, 공격수와 이제 골키퍼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네, 1대1 상황에서 이강훈 선수가 부상을 당할 뻔했는데요. 다행히 괜찮게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잠시 후에 어떤 팀이 결승으로 진출할지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16 대교동 높이 전국초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준결승 경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과 서울 신정초등학교의 4강전 경기인데요. 전반전은 0대0으로 양 팀이 경기를 마쳤고요.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신정초등학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전 시티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경기를 풀겠습니다. 네, 전반 25분이 이제 득점 없이 끝났고요. 후반에는 선수들이 조금 더 골을 넣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아직까지는 양 팀의 선수 교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네, 아직은 양 팀에서 이제 선수를 바꾸지 않은 것 같고요. 교체 명단이 7명인데 그 가운데 이제 5선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유소년 축구인 만큼 넉넉하게 교체 카드가 도전 같이 이방도 제공되고 도전.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경기장 규격이 좀 작다 하더라도 예.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런 적절한 교체를 통해서 또 뭐 벤치에서 생각하는 대로 변화들이 이루어지겠죠. 예. 대전의 공격 높게 띄워졌습니다. 네, 뭐 두 팀이 후반에 와서도 초반 분위기는 포메이션의 변화도 없고요. 예. 전반에 하던 대로 일단 시작을 해가고 있습니다. 헤딩 연결 정세준 선수에게 연결되지 않았고요. 오현준 선수가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걷어내고 있는 오민석. 수비 라인에서는 대전 시티즌 유소년 선수들이 좀 확실하게 전방에 좀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걷어내기 형태라고 하더라도 일단 수비 지역에서 공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기보다는 전방적으로 일단 보내놓고 이제 다음 걸 하려고 하고요. 네. 대전 왼쪽으로 왼쪽 돌파 시도. 네, 20번의 이재민 선수가 네, 이렇게 봐도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죠. 예. 자, 왼쪽으로 돌파를 시도했지만 돌파가 되지 않았고요. 대전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아마 이 선수들 가운데 많은 선수들이 이 지금 저희가 받아본 이 프로필보다 키들이 더 컸을 거예요. 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유소년 선수들 이제 중계를 나오다 보면 키가 그 사이에 뭐 10cm 이상 큰 선수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 연령대에서는 이 충분한 휴식이나 영양분 섭취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쉬고 예. 또 지도자들이 이제 선수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고요. 서울 신정초의 함상훈 감독도 그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교육들이 좀 특화돼 있는 학교로 알려져 있고. 박스 안쪽에서 태클. 자, 혼전 상황인데요. 이걸 공을 뒤쪽에서 신정초등학교. 자, 근데 많은 선수들이 네. 밀집되어 있습니다. 좁아요. 신정초등학교 한 명을 제쳤습니다. 이거 돌파 시도. 갑니다. 돌파슛. 하지만 약했습니다. 걷어내고 있는 대전 시티즌. 네, 바깥쪽으로 이제 끌고 나가서 슈팅까지 시도했는데 예. 아,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이 좀 악착같이 지키는데요. 네. 자,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거 대전의 이대로 패스 공격. 나가면 아우. 자, 김현수 선수가 따라가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수비 숫자가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와 거의 대등했었어요. 예. 반칙으로 끊어지지 않았다면 김민기 대전- 선수가 반칙을 네, 당했죠.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 쪽에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될 뻔했습니다. 자, 대전은 김민기 선수 그리고 김현수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선수가 이제 왼쪽, 김민기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 위치에 있는 거죠. 네. 대전의 프리킥. 주장 도건호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이 신림초등학교가 아주 높네요. 네, 아마 이게 한 번에 롱볼로 수비 뒷공간에 떨어질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어떤 세트피스를 준비했을지. 올려줍니다. 자, 뒤쪽 슛! 나갔습니다. 네. 이찬희 골키퍼. 자, 지금은 정말 잘 차고 골키퍼도 잘 막았네요. 네, 김현수 선수 왼발 슈팅. 이 세컨볼이 떨어지면서 왼발이 제대로 걸렸어요. 네. 김현수 선수의 왼발 슈팅이었는데요. 프리킥을 올려줬고 세컨볼 상황에서 김현수 선수의 왼발 슈팅 이찬희 선수가 아주 선당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에게 공격하더라도 항상 이 접근해서 코너킥 헤딩! 오, 자, 앞쪽에서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자책골이 될 뻔했던 거 아닌가요? 자, 왼쪽으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걷어냈습니다. 스로잉. 대전 시티 유소년 클럽의 공격 분위기가 후반에 심상치 않습니다. 네. 후반 초반에는 대전의 분위기입니다. 네, 좋은 슈팅이 연달아 나왔어요. 오현준의 스로잉. 하지만 공이 높았습니다. 자, 양팀 현재 후반 초반까지 0대 0으로 팽팽하게 맞서 있고요. 전반 초반에는 대전이 계속해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후반 초반입니다. 네, 후반에 와서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해가면서 상대가 약간 흔들리는 틈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서울 신정초등학교의 함상훈 감독도 적지 않이 좀 당황을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도 이제 해결이 잘 되지 않으면서 결정력이 잘 살아나지 않으면서 1대0 이 김포 JIJFC와의 경기에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됐었는데요. 예. 대전 시티즌 유소년클럽은 바로 어제였죠. 8강전이 어제였는데 어제 경기에서 또 결정력이 살아나면서 4대0으로 좀 쉬운 경기가 됐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8강전, 4강전 대전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신정초의 공격. 하지만 막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정초등학교 왼쪽에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자,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아주 잘 막아내요. 오민석 선수.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예. 김민기 돌아서면서 자, 넘어졌는데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김민기 선수가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서 공을 잡아줬는데요. 네. 민기 좋아 올라가자. 반칙을 하고 이러한 동작들이 신정초등학교 선수들이 경기 운영이 좀 영리해요. 아하. 김준영 선수의 저런 반칙이었고요. 상황에서 돌아서게 내버려 두면 반칙으로 이제 끊는 동작들이 뭐 성인 경기에서는 좀 자주 나오는 이제 부분들인데 네. 저기서 그냥 돌게 내버려 두면 바로 이제 수비적인 부담이 가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어린 선수이지만 참 노련하군요. 네. 앞쪽으로 높게 헤딩. 그대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신정초의 스로인. 선수들이 역시 이제는 뭐 어렸을 때부터 3, 4세부터 이제 축구를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계속 익혀가고 그리고 이제 리그 뛰면서 고학년 정도 되면 이제 경기 운영 다시 습득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거든요. 네. 12세, 13세 이렇게 넘어가서 뭐 14세 이 정도 가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이제 거의 완성 단계로 접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서울 신정초등학교가 굉장히 기본기가 잘 돼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또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요. 예. 이제는 뭐 많은 유소년 클럽들이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는데요. 신정초등학교는 특히 이 유소년 이제 프로사나 유스에서 이제 많은 선수를 스카웃 해갈 정도로 네, 뭐 그런 것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벌써 FC 서울에도 상당수 선수들이 진학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신정초등학교. 하지만 걷어내고 있는 대전 시티즌. 도건우 선수가 걷어냈고요. 다시 한번 도건우 헤딩. 자, 이게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높게 경기가 유지되고 있어서요. 예. 가자. 흔들리는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시간대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헤딩 정세준. 앞쪽으로 떨궈줬고요. 하지만 받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체크 사람. 짧은 패스 연결해줬고요. 왼쪽에서 높게 연결해줍니다. 정세준 헤딩. 하지만 이강훈 골키퍼가 잘 잡았습니다. 이강훈 골키퍼가 공중볼을 잡는 동작이 안정감이 있네요. 공중볼 상황에서 낙하 지점을 이제 정확하게 포착한다는 것이 지금도 공중볼이 나가는 장면을 보시면 자신의 좀 머리 앞쪽에서 팔을 뻗어서 좀 잡는 동작이 나오거든요. 네. 비교적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유소년 축구에서 골키퍼 포지션이 안정이 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겠네요. 그렇죠. 네, 모든 축구가 마찬가지죠. 네. 앞쪽으로 정세준 선수가 따라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먼저 걷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수비 조직력이라면 전반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해오던 패턴대로 공격을 풀어가려고 할 때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경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후반 이제 1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양팀 득점 없이 0대 0입니다. 왼쪽에서 신정초등학교의 공격. 자, 아크 정면에서 하지만 빼앗겼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김현 선수를 봤는데요. 앞쪽에 스루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스피드 대결 1대1 상황에서 네. 걷어냈습니다. 자, 옆쪽에 수비진이 먼저 읽었어요. 뒷공간을 향해서 이제 패스가 날아온다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찬희 골키퍼의 순간적인 상황 판단 능력이 굉장히 좋았네요. 네, 골키퍼도 이제 골키퍼고 그 앞에 이제 수비진이 한 선수가 눈치를 채고 있었거든요. 예. 오영주 앞으로 공격적으로 하란 말이야. 자, 이 장면인데요. 네, 여기서 넘어갈 때 이제 자, 스루 수비가 패스가 아주 잘 들어갔고요. 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좀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준영 선수가 아주 잘 마크를 해줬고요.
아직까지는 양팀 득점 없이 0대 0으로 사람 체크 성훈아. 맞서고 있는 상황. 득점보다는 뭐 한 골 차 승부 이렇게 전개가 돼가는 것 같은데요. 네. 준결승부터는 무승부가 될 경우 연장전이 치러지죠. 네, 연장전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승부차기입니다. 네. 자, 앞쪽으로 길게 대전 시티즌 돌아서는 동작인데요. 김현수 두 명의 선수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5번의 오민석 선수가 공을 잡는 과정에서 신정초등학교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체력적으로는 이제 조금씩 부담이 가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네. 전반 25분, 이제 후반 10분에서 30분 가량을 선수들이 뛰어가는 시간대거든요. 이제 40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30분, 36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앞쪽으로 프리킥 뒷공간인데요. 자, 하지만 그대로 골키퍼가 나오면서 잡았고요.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를 노렸는데요. 그대로 골키퍼가 잡고 말았습니다. 네, 저런 상황들은 뭐 단번에 발을 갖다 댔을 때 바로 위협적인 슈팅이 가능한 거죠. 네. 신정초등학교 나오면서 받아줬습니다. 등지는 플레이가 좋았고요. 아크 정면 쪽으로. 자, 하지만 템포 조절을 하고 있고요. 자, 먼 쪽을 보고 신정초등학교 낮게.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수비진들이 특별한 실수 없이 경기를 잘 해가고 있었는데요. 좀 선수들이 뭐 전체적으로 좀 지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단조로운 형태로 많이 가게 될 수 있거든요. 네. 단조로움 속에서 수비 실수가 결합이 되면 그게 바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수비진들이 이제 실수하지 않게끔 계속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신정초등학교의 공격. 자, 이 정도 위치라면 골문으로 한 번에 올려줄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람이 이제 후반에 와서는 신정초등학교 진영 쪽에서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네.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강훈 선수가 벽의 위치를 지정해줬습니다. 그대로 슈팅! 네. 자, 상당히 먼 곳에서 직접 슈팅을 때렸는데요. 네, 지금은 김주현 선수가 그냥 노렸어요. 네, 40번의 김지원 선수. 네. 지금은 인스텝성의 아주 강한 슈팅을 노렸습니다. 네. 김주현 선수도 보시면 프로필에 135cm로 나와 있거든요. 네, 아니죠. 네. 많이 컸습니다. 네,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지금 신장이 차이가 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저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성장을 할 때 이 뭐 일반인들도 그런 어떤 후유증을 어느 정도 앓는데 운동 선수들은 거기에 있어서 조금 더 민감하거든요. 네. 신체 균형을 잡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네. 인규 잘했어. 좋아 좋아. 자, 대전 시티즌이 먼저 교체 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자, 대전 시티즌의 17번 선수. 네, 오정주 선수가 들어가네요. 예. 오정주 선수가 들어가겠고요. 백지성 선수가 교체 아웃됐습니다. 네, 백지성 선수가 오른쪽 날개로 뛰고 있었습니다. 오정주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제 공격 쪽의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는 거죠. 네. 네, 신정초등학교가 오늘 슈팅이 많이 뜹니다. 자, 신정초등학교 아직까지는 펜딩 챔피언의 입장으로서 경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0대 0. 준결승 경기 아직까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후반 중반도 지나가고 이 시간대 되면은 지금까지도 선수들이 수비 쪽에 초점을 두 팀 모두 다 많이 맞추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대전 시티즌 선수들은 숫자를 늘리면서 네. 또 이제 신정초등학교 선수는 뒤에 백스리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비 쪽에도 초점을 맞춰놓고 있었거든요. 자, 신정초의 공격인데요. 스피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 명을 제쳤고 두 명째. 마지막 터치가 태클로 길었어요. 자, 대전 역습으로 가나요? 하지만 걷어내고 있습니다. 김지현 선수의 이 드리블 돌파 과정에서도 마지막에 공이 좀 불규칙 바운드가 나면서 본인이 원하는 컨트롤이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멈출 거야? 자, 그라운드 상태를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앞쪽으로 길게 오현준 선수가 연결을 해줬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공의 이제 그라운드의 형태가 인조잔디라든가 이제 맨땅보다 훨씬 더 좀 방해를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예. 이런 것도 유소년 축구 선수들에게 다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대전의 공격권. 후반전 15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양팀 현재까지 0대 0입니다. 서울 신정초의 함상원 감독. 네. 자, 예년과는 달리 참 힘든 한 해. 어찌됐건 4강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원하는 대로는 아직까지 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들이 신정초등학교를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이제 분석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승준 감독도 한 수 배우겠다는 그런 출사표를 밝히기도 했어요. 네. 서로가 서로를 이제 두 팀이 연습 경기 많이 한다고 전반 한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장단을 알고 있는 거죠. 네. 지키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기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처음에는 두 팀의 전력이 차이가 났다 하더라도 네. 두 팀이 계속 많이 붙다 보면은 이게 쫓아가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죠. 신정초의 공격 한 명을 제쳤습니다. 자, 박스 왼쪽 모서리 부근에서 신정초등학교 오른발 슛! 네.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신정초등학교. 자, 8번의 이원준 선수였는데요. 네. 오른발 슈팅이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전방에서 공격권을 빨리 가져가면서 패스 속도를 놀리면서 슈팅 기회들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원준 선수의 오른발 슈팅 약간 빗 맞았습니다. 헤딩 백 헤딩. 또 한 번 더 머리. 자, 미드필더 진영에서 대전 시티즌 공 잡았습니다. 자, 왼쪽에서 네. 김현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자, 자, 부심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옵사이드. 좀 한 발 정도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었고요. 자, 신정초등학교가 선수 교체 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정세준 선수가 교체 아웃됐고요. 김민석 선수가 교체인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를 두고 봐야 되겠네요. 예. 자, 신정초등학교도 교체 카드를 뽑아 들면서 골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고요. 양팀 현재 0대 0입니다. 양팀이 각각 한 장씩 교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네, 교체돼서 나간 선수가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 역할을 하던 정세준 선수인데요. 김민석 선수는 수비수 선수예요. 네, 뭐 단순히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 예. 실제로 수비수로 뛸지는 미지수예요. 예. 양 팀이 한 장씩의 교체 카드를 사용했고요. 자, 신정초의 공격. 빠르게 올라가 버는데요. 가운데 사람 자, 가운데. 왼쪽 직접 돌파. 넘어지면서 연결해 줬습니다. 왼쪽에서 자, 태클. 야, 마지막에 네, 수비가 적극적입니다. 예. 김민석 선수가 실제로 최전방 공격수, 그러니까 왼쪽을 좀 측면을 이제 두드리는 그런 역할을 맡는 것 같아요. 네, 김민기 지금은 선수가 발을 뻗으면서 잘 막아줬고요. 왼쪽 측면으로 가려고 했었던 움직임이죠. 네. 괜찮아. 이동. 자, 이제 후반전 1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전 남은 시간도 약 5분 가량 얼마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0대 0. 자, 여기서 이제 한 골이 만약에 나온다면 결승으로 가기 위한 정말 유리한 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5분이라는 변수는 뭐 얼마나 많은 골을 만들어줄지 네,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시간인 거는 같아요. 네. 네. 지금 시간대에 뭐 골이 나오더라도 뭐 주고받는 난타전 형태, 순식간에 두 팀이 뭐 치고받는 이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고요. 예. 볼 끝까지 보고 미루면 안 돼. 신정초등학교의 프리킥. 자, 지호적 선수가 올려줬고요. 운전으로 자 되게 넘어졌어요 지금. 네, 근데 이가운 골키퍼가 역시 공중볼 낙하가 안정적이거든요. 예. 자, 지금은 골키퍼가 바깥으로 공을 내보냈고요. 부상이 있나요? 지금은 신발끈이 오현준 선수가 지금 신발이 좀 벗겨졌어요. 아, 네, 그렇군요. 축구화끈을 다시 묶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프리킥 상황에서 올려줬고요. 이가훈 골키퍼가 아주 안정적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네, 공중볼 상황에서 뭐 흔들림이 오늘 없습니다. 네. 박민규 선수의 마크도 좋았고요. 계속해서 대전 시티즌의 공격권. 자, 이제 후반전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0대0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과연 어떤 팀이 결승전으로 진출할지. 가 밀고 가. 신정초의 공격 하프라인 부근에서 왼쪽으로 돌파를 시도합니다. 왼쪽 신정초등학교. 왼쪽 돌파 시도 한 명을 제치는데요. 다시 한번 태클. 좋아. 걷어내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쫓아 들어가면서 이제 태클도 과감하게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선수의 돌파였고요. 왼쪽에서 올려줬습니다. 가운데서 헤딩!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네. 김지원. 건우야. 한 4분 남았는데 집중해보자. 자, 서울 신정초등학교가 다시 한번 헤딩 슈팅까지 연결을 해봤는데요. 하지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김광원 선수. 느린 장면이 다시 나오는데 예. 볼 봐, 볼, 네, 볼. 크로스가 넘어가고 좀 높은 상황이었는데 낙하지전보다는 조금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지원 선수가 아니고 그 앞에 있던 김광원 선수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건우. 골대쪽으로만 강해봐. 자, 대전 시티즌의 이제 프리킥인데요. 자, 이제 후반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 시티즌 7번의 도건우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22분이 넘어서고 있는 시간대거든요. 네, 건우. 이찬희 골키퍼가 수비의 벽을 지정해주고 있고요. 자, 이승준 감독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 자,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될지. 오른발 슛! 잘 정면입니다. 잡았어요. 이찬희 골키퍼. 수비 민규 100. 도건우 선수가 직접 슈팅을 노려봤는데요. 이찬희 선수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네. 서울 신정초등학교. 하지만 나가기 직전에 걷어냈습니다. 신정초의 스로잉. 자, 이러면은 뭐 선수들에게는 이제 부담스러운 시간대거든요. 가운데 네. 없잖아. 가운데 정주야. 가운데 이거 누구야? 공격하는 공격을 더 많이 하는 팀이 상대 진영에서 공을 오래 가지고 있는 팀이 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대겠죠. 머리. 신정초의 스로잉. 걷어내. 높게 백헤딩으로 연결하는데요. 자, 뒤쪽으로 왼발 슛. 하지만 약했습니다. 자, 여기서 잘 처리해줘야 되겠어요. 바깥으로 걷어냈습니다. 네. 수비 상황에서는 안정지향적인 플레이가 이제는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후반전 23분 추가 시간까지 생각을 하더라도 약 3분 4분 정도 남아 있는 시간인데요. 신정초등학교 대전의 진영에서 아크 정면 하지만 걷어내고 있습니다. 네. 대전 선수들이 수비 진영에서 걷어내는 이 동작이 굉장히 깔끔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준비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특별한 실수 없이 수비 진영에서 아주 잘 걷어내고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인 신정초등학교에 맞서서 대전 시티즌이 아직까지는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득점 없이 0대0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아. 또 해. 다시 해. 또. 신정초의 스로잉. 왼쪽 측면에서 돌아서고 있는데요. 자, 안으로 넣어서 슈팅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반칙이 끊어지네요. 선언됐습니다. 자, 신정초등학교가 이원준 선수 왼쪽에서 돌파를 시도해 봤는데요. 반칙이 선언되고 말았습니다. 건우야 1, 2분밖에 안 남았어. 야, 자꾸 플레이 좀 시간 뛰어 올려. 이제 후반전 24분. 민우 건우 리바운드 수비. 이제 25분도 거의 다 와 가는데요. 네. 종료 휘슬이 거의 임박한 시점이죠. 네, 슈팅. 하지만 벗어났습니다. 7번 도건우 선수의 슈팅. 도건우 선수가 여러 차례 슈팅을 날려보았지만 아직까지는 골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몰아쳤던 시간이 이제 후반에 몇 차례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흐름이 좀 꾸준하게 가지를 못했고요. 2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요. 나온다. 수비. 아직까지는 0대0.
양 팀의 기세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0대 0으로 무승부가 된다면 지난 8강과는 다르게 4강전부터는 이제 연장전을 치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후반 5분씩의 연장이죠. 네. 이거 대전 시티즌 자 역습으로 나갈 수 가나요? 있는 상황인데요. 왼쪽. 여기서 또 잘 끝내요. 예. 지금 대전에 한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자, 하프라인 부근에서 10번에 김민기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네, 왼쪽 다리를 많이 불편해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근육 경련인가요? 뭐야 어딘데? 자, 신정초등학교가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죠. 19번의 김민성 선수가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네, 김민석 선수인가요? 교체돼서 들어갔던 김민석 예. 선수가 다시 나왔어요. 바로 바꿔주네요. 네, 그리고 김민성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할 수 있지? 김민성 선수가 들어왔고요. 교체돼 들어왔던 김민석 선수가 다시 나갔습니다. 자, 후반 추가 시간 2분도 이제 거의 다 소진을 했고요. 머리 올라. 네, 이제 공격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네. 자, 김민기 선수는 다시 들어왔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자, 대전의 공격. 지금은 급했어요. 왼발 슈팅을 날려봤는데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침착하게 가지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할 수도 있는 여유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쫓기다 보니까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8번의 강민우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자, 후반전도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신정초등학교와 대전 시티즌의 4강전 경기 0대 0으로 이제 후반전이 종료가 됐고요. 이제 연장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전반 5분, 후반 5분, 이제 10분의 연장전. 선수들이 또 남아있는 힘을 다 쥐어짜야 되는 네. 연장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도 8강전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선수들이 집중력 있게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얼마나 더 선수들이 오래 뛸 수 있느냐, 적극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 싸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제 연장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16) 대교 눈높이 전국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 준결승 경기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과 서울 신정초등학교의 경기 전후반 득점 없이 0대 0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연장전으로 이어지겠는데요. 자, 양 팀의 선수들이 이제 그라운드 바깥에서 양 팀의 감독들에게 지시를 받고 있고요. 이제 연장전 집중력 싸움 그리고 정말 체력 싸움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5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뛰는 선수들에게는 훨씬 더 긴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휴식을 통해서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뭐 다리 쪽에 좀 부담도 많이 갈 것 같고요. 네, 뭐 어제도 바로 경기가 있었으니까요. 예. 자, 지난 경기에서 대전은 4대 0으로 굉장히 쉬운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고 신정초등학교는 1대 0의 굉장히 어려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현재 4강전에서는 0대 0으로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고요. 디펜딩 챔피언 신정초등학교를 맞서서 대전 시티즌이 아직까지는 좋은 경기 그리고 신정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좀 예상과는 달리 이 대전 시티즌의 거센 이런 방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양 팀이 연장전 이제 전반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연장 전반 5분, 연장 후반 5분씩 경기를 치르겠고요. 그래도 득점이 나지 않는다면 무승부로 종료가 된다면 이제 승부차기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면 선수들의 부담은 뭐 말도 못하게 커지겠죠.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이 양 팀이 32강전에서 각각 승부차기를 경험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이 32강에서 0대 0 무승부로 종료가 됐었고요. 승부차기 승부 끝에 역시 승리를 차지하고 올라온 경험이 있습니다. 자, 양 팀의 선수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마사지를 받고 다시 그라운드로 입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장전이니까 뭐 공격 쪽에 좀 비중을 많이 두기보다는 수비 쪽에 뭐 조금 더 좀 안정감을 두려고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예상도 가능한데요. 예. 만약에 어느 쪽이든지 먼저 득점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실점한 팀은 다 올려야죠. 2판 4판이죠. 네.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 자, 대전의 이승준 감독이 올해 왕중왕전 4강에 올라오면서 그래도 나날이 팀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 높은 무대를 경험하는 것도 선수들에게는 또 이제 큰 이 경험이 되면서 선수들이 또 발전하는데 계속 선수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예. 자, 그리고 서울 신정초등학교의 함상원 감독. 이 유소년 축구의 퍼거슨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능한 감독인데요. 네. 역시 제자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신정초등학교를 이끌면서 좀 체계적인 틀을 갖춰놓기도 했고요. 예. 작년에는 정말 전무후무한 만화 같은 기록을 세우면서 정말 굉장한 기록을 보여줬었죠. 네. 그때 역시 도전하는 팀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네, 그걸 또 지키면서 발전하고 도전하는 팀들은 쫓아가면서 계속 발전하고 서로 다 긍정의 효과를 갖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연장 전반 5분 시작하겠습니다. 대전 시티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울 신정초등학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경기를 풀겠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선수들이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우리 양 팀의 학부모들 그리고 친구들의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서로 안에서 말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예. 예, 그라운드 바깥에서 지도자들의 이런 지지도 중요하겠지만 선수들끼리 소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안쪽에서 대전의 공격. 자, 나가기 직전 잡았고요. 오, 가운데! 오, 중앙인데요. 자, 걷어냈습니다. 네. 자, 다시 대전 뒤쪽 잡았고요. 왼발 슛! 막혔습니다. 자, 다시 이 연장 전반 초반에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의 분위기가 한 차례 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앞쪽으로 대전. 하지만 서울 신정초등학교가 잡았습니다. 자, 왼쪽 라인 따라서 돌아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걷어냈습니다. 대전 시티즌. 패스트 플레이가 신정초등학교가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생각만큼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 예. 그만큼 상대가 수비를 이제 열심히 하고 쉽게 놔주질 않거든요. 예. 자, 신정초등학교 왼쪽 돌파 시도하는데요. 자,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려줘봤지만 바깥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바깥쪽으로 끌고 가면서 이제 왼발로 감아 넘기려고 했었던 동작이었는데 좀 실수가 네, 나왔습니다. 11번의 김정환 선수. 자, 빗 맞으면서 바깥으로 그대로 나갔고요. 자, 양 팀이 전반 초반에 한 차례씩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골문을 두들겼고요. 아직까지 자, 연장 전반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아. 야, 민규야, 괜찮아. 빨리 라인 맞춰. 대전의 스로인. 신정초등학교 다시 공을 빼앗았고요. 돌파 시도합니다. 신정초등학교. 짧은 패스 하지만 길었습니다. 가자. 자, 앞쪽으로 길게 연결을 해줬고요. 걷어내고 있습니다. 왼쪽 라인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신정초등학교. 네. 움직임들이 앞쪽으로 크로스를 네. 올려줬어요. 가운데 자, 떨어졌습니다. 오, 네.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이찬희 골키퍼. 자, 이가훈 골키퍼죠. 대전의 골키퍼. 이강훈 골키퍼가 공중볼 상황이 오면 혹시 흔들리질 않으니까 예. 수비진들이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네, 그런 든든함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4번의 김광원 선수가 골문으로 돌진을 해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앞쪽으로 김광원. 자, 앞쪽 떨어졌어요. 슛! 슛! 이건 그 전에 반칙 네. 성공했군요. 다시 한번 김광원 선수. 자, 골문 앞쪽으로 돌진을 해봤는데요. 하지만 반칙이 선언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옵사이드. 볼. 그 전에 좀 골키퍼 쪽에 예, 신정초등학교 반칙이 먼저 선언이 됐죠. 네. 따라가. 김정철 공격 왼발 슛 공격들이 괜찮은데요?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김민성 돌파 시도하는데요. 하지만 걷어내고 있는 대전 시티즌. 주고받는 플레이가 좀 여유가 될 수 있다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예. 주고받고 그렇게 공 가지지 않은 선수는 돌아나가고 이런 좀 여유를 선수들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선수들이
연장으로 가면서 좀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전후반 경기 그리고 지금 원장까지 신정초등학교도 이제 공격 쪽의 이제 분위기가 상대 수비가 오늘 계속 잘 막고 있잖아요. 마음이 좀 급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초등학교 선수들만큼 심리적인 이런 컨트롤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쉽게 뭐 되면은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부 다 배우는 과정이죠. 네, 뭐 성인 선수들도 그런 걸 얘기해 보면은 좀 원하는 대로 경기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들 많이 하니까요. 예. 백헤딩. 다시 한번 공을 잡았고요. 신정초등학교. 자, 두 명의 선수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좀 드리블이 길었어요. 다시 한번 대전 시티즌 앞쪽으로 오른쪽 라인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전 시티즌. 자, 왼쪽 오른쪽. 오정주가 따라가 봤지만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신정초등학교도 이제 수비진들이 좀 깊숙하게 내려앉아서 지키는 형태. 이제 박스 근처로 공격이 밀고 올라온다 싶으면 그걸 지킬 수 있는 안정지향적인 예. 경기 운영이 있습니다. 이제는 두 팀 대전. 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자, 김광원. 자, 헤딩을 따냈고요. 앞쪽으로 돌파 시도하지만 태클. 오민석의 태클이었습니다. 전반이 이제 이렇게 끝났네요. 네, 연장 전반 이렇게 5분이 종료가 됐습니다. 0대 0이고요. 자, 연장 전반 그래도 양 팀의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뛰는 선수들에게는 정말 찰나의 순간 같았던 5분일 텐데 뭐 일부 힘든 선수들에게는 이 5분 왜 이렇게 기나 뭐 이런 생각도 들 텐데요. 보는 저희들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금방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네, 끝까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왕중왕전 연장전 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영을 바꿨고요. 신정초등학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전 시티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경기를 갖겠습니다. 휴식 시간 없이 이 자리만 바꿔서 바로 경기가 솟게 됩니다. 네. 자, 연장전 전반에도 득점이 없었고 연장 후반전 이제 진입을 했는데요. 양 팀의 선수들이 오늘 굉장히 팽팽한 기싸움. 전후반 50분 그리고 연장전까지 굉장히 득점 없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경기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팀이 재밌는 것이 또 한 차례씩 승부차기를 했는데 그 경기가 나란히 32강 경기였고 또 0대 0으로 승부차기를 했어요. 예. 높게 띄워줬고요. 신정초 진영에서 대전. 공을 빼앗았습니다. 대전 시티즌. 왼쪽으로 열어주는데요. 네, 공수가 좀 이현준 분리된 올려주는 과정에서 그런 오메 맞고 인상들이 나갔습니다. 있습니다. 스로인. 신정초등학교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6번 선수가 들어오고요. 6번의 곽승주 선수. 12번에 홍승훈 선수가 들어가네요. 6번의 곽승주 선수가 들어갔고요. 홍승훈 선수가 교체 아웃됐습니다. 미드필더 쪽에 이제 중앙 쪽에서의 선수 교체를 신정초등학교가 단행했습니다.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대전의 한 선수가 뭔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19번의 김현수 선수 아닌가요? 지금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데요. 김현수 선수 굉장히 많은 시간을 뛰어왔기 때문에 지금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살펴보고 있는 학부모들인데요. 여기서, 지금 가슴을 그대로 강타했군요. 순간적으로 호흡이 어지면서 예, 잘 털어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 부분 한번 맞아본 적 있는데요. 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좀 해결을 해야 되겠죠. 예. 자, 태클. 끝까지 김민성 선수가 쫓아가 봤는데요. 하지만 공을 잘 지켜냈습니다. 대전의 골킥. 김민성 선수가 마지막까지 태클을 해봤는데요. 네, 마지막 동작은 좀 무리였어요. 네. 공을 태클을 해서 좀 걷어내기보다는 공에 나가는 속도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예. 이제 연장 후반도 2분이 지나가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양 팀의 사령탑은 어느 정도 좀 승부차기도 염두를 해주겠네요. 그렇죠. 연장 후반 3분이면 오늘 경기가 2분밖에 남지 않은 셈이거든요. 예. 자, 박스 안쪽에서 대전. 하지만 걷어내고 있습니다. 신영철 공격. 자, 3명, 4명의 선수가 빠르게 올라가 보고 있는데요. 자, 이거 개인 돌파 시도. 자, 길게 오른쪽 끌고 선수가 가는데요? 있는데요. 자, 혼자서 계속 드리블. 이거 너무 많이 갔어요. 돌파하겠습니다. 너무 자,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네. 갔어요. 김광원 선수. 자, 골키퍼를 교체하는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 남은 시간 동안은 황준모 골키퍼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눈치겠죠. 예. 아무래도 승부차기를 염두에 둔 교체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경기를 짧은 시간이나마 좀 맡기는 측면도 있고요. 예. 승부차기에 대한 대비가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대전 시티즌이 골키퍼를 교체하면서 승부차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요. 대전의 공격. 오른쪽에서 왼쪽 박스 모서리 근처에서 공을 계속해서 드리블을 하고 있지만 자, 이제 나옵니다. 대전 시티즌 도건후. 낮은 크로스 공화가 됩니다. 뒤쪽에서 한 명을 되찾습니다. 반대쪽. 아하, 그대로 벗어나고 마는군요. 네, 이게 머리를 오늘 경기, 감싸 안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오늘 경기 이제 마지막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였어요. 예. 한 선수 제치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조금만 앞쪽으로 떨어졌다면 골키퍼와 1대1 상황이었는데요. 대전의 공격. 자, 하지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손에 맞은 걸 주심이 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연장 후반도 거의 시간이 소진되고 있고요. 예, 승부차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네, 이거 참 잔인한 싸움으로 가는데요. 네. 자,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정초등학교. 자, 헛발질이 되면서 뒤쪽으로 공이 빠졌고요. 빨리 걷어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승부차기입니다. 연장 후반전도 득점 없이 끝나면서 0대 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2016 대교 눈높이 전국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 준결승 경기. 준결승답게 아주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고요. 이제 양팀 연장전도 무승부로 종료가 됐고 승부차기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두 팀이 전후반 그리고 연장까지 60여 분을 경기를 했는데 예. 득점이 없었어요. 그만큼 두 팀이 치열한 경기하면서 이 승부는 결국 승부차기로 갑니다. 네. 결국 이렇게까지 가게 되고 마는데요. 자, 서울 신정초의 함상훈 감독, 선수들 그리고 코치와 함께 이제 승부차기 순서를 정하고 있죠. 네, 뭐 이럴 때는 대범한 선수, 잘 차는 선수 이런 거 이제 지도자들이 평소에 이제 선수들의 어떤 장단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잠시 양 팀의 사령탑이 코치와 상의를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이제 승부차기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키커 이제 순서를 정해서 심판진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니까요. 예. 자, 승부차기에서는 역시 첫 번째 키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골키퍼들이 얼마나 좀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리고 상대 키커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느냐, 그런 싸움인데요. 예. 후반 막판에 대전의 이승준 감독은 골키퍼를 교체하면서 황준모 골키퍼죠. 네. 황준모 골키퍼를 교체를 하면서 이 승부차기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다 원론적인 얘기니까요. 예. 자, 오늘 이곳 전주 월드컵 경기장 보조 경기장으로 양팀 팬들이 많이 운집을 했고요. 준결승다운 아주 뜨거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선수들이 승부차기 순번을 결정을 했고요. 이제 그라운드로 다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 팀 그리고 양 팀의 선수들, 양 팀의 응원단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승부를 가려야 할 시간입니다. 뭐 많이 초조하겠는데. 예, 이제 양팀 골키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겠어요. 이찬희 골키퍼인데요. 네. 신정초등학교의 이찬희 골키퍼,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에 교체돼서 들어간 황준목 골키퍼.
뭐 이렇게 중요해졌습니다. 예. 21번의 황준목 골키퍼 후반 막판에 교체대로 들어왔고요. 자, 이찬희 골키퍼와 황준목 골키퍼가 이제 선전을 다짐하면서 골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화이팅 한번 해주자. 자, 양 팀의 선수들이 이제 라인 근처에 도열을 하고 이제 키커들에게 기운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정초의 첫 번째 키커 김지원 선수예요. 김지원 슛 들어갑니다. 네. 김지원 선수 첫 번째 키커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순서인데요. 침착하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네, 부담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막을 테면 막아봐라. 난 차겠다. 예, 네, 아주 강한 슈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정면이었어요. 예. 자, 왕중왕전에서 3골을 기록하고 있는 김지원 선수인데요. 역시 골잡이답게 첫 번째 킥 아주 잘 차 넣었습니다. 이제 대전의 첫 번째 키커 주장 도건우 선수입니다. 슛 들어갑니다. 네. 1대1. 자, 이 킥도 뭐 지체 없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차 넣은 것 같습니다. 예. 도건우 선수 가운데로 차 넣는 아주 대범함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골키퍼들이 조금 미리 움직이거든요. 예. 예, 신정초등학교 두 번째 키커 김정한. 슛! 이거 골대 맞았어요. 들어갔습니다. 김정한 선수가 오른쪽 골문을 노려봤는데요. 지금 골키퍼가 실축. 움직이질 않으면서 예. 아마 순간 골키퍼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이제 본인이 어디로 차야 되나 그거를 이제 조준해서 차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네. 약간 더 꺾었네요. 예. 자, 황준모 선수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막진 않았지만 상대 실축을 유도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번째 키커가 중요해지겠습니다. 대전 시티즌. 슛 들어갑니다. 네, 완전히 속였어요. 대전 시티즌. 자, 이렇게 되면 2대1로 앞서가는 상황인데요. 8번의 강민우 선수. 이 신정초등학교는 이 세 번째 키커가 이제는 이승부차기 어떻게 보면은 뭐 최대 이 접전 지점이 됐습니다. 예. 현재까지 승부차기 2대1 대전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3번 키커가 아주 막중해졌어요. 신정초등학교의 세 번째 키커 김광환 선수입니다. 김광원. 슛! 들어갔습니다. 네, 잘 찼어요. 어쨌든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김광원. 자, 이제 대전 시티즌의 세 번째 키커가 준비를 하겠고요. 자, 9번의 박민규 선수죠. 박민규 6학년 선수. 승부차기 세 번째 키커. 네. 유소년 선수 맞나요? 네, 지금 슈팅은 그냥 그물이 찢어져라. 예. 오른발. 지금은 네. 이건 인스텝이 아주 자신이 있네요. 예. 키커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이 다 자신 있게 처리하거든요. 예. 어쨌든 이런 압박감이 심한 상황에서는 자신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실축이 돼도 좋다. 예. 막을 테면 막아봐라 이런 계산인데 크게 다 정확한 슈팅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이 3대2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신정초등학교 네 번째 키커. 대전의 황준무 골키퍼. 신정초 슛! 이건 손에 맞았는데 네. 들어갔습니다. 황준무 골키퍼가 손을 뻗어봤는데요. 거의 막을 뻔했습니다. 네. 6번의 곽승조 선수인데요. 확실히 황준모 골키퍼가 이 승부차기에서는 장점을 발휘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상대 키커들에게 좀 부담감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좀 이렇게 체격도 좀 네, 우람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대전의 네 번째 키커입니다. 자, 오민석 선수가 오민석 나왔습니다. 선수인데요. 6학년 선수 대전의 네 번째 키커 오민석 슛 들어갑니다. 자, 지금도 인스텝이거든요. 예.
선수들이 인스텝으로 노려서 강하게 차면 골키퍼들이 웬만하면 막을 수 없다라는 지금 생각이 있어요. 네, 지금 승부차기- 자신감이 머리 끝까지 차 있습니다. 예. 자, 기뻐하고 있는 대전 시티즌의 선수들 이제 마지막 키커 5번째 키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신정초등학교. 신정초등학교는 이 킥이 이 경기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걸 넣고 이제 마지막에 이찬희 골키퍼에게 하나를 기대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신정초등학교 백지용 오른발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황준보 대전의 골키퍼 황준보가 대전 시티즌을 결승전으로 이끌었습니다. 네,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이 2016 대전 눈높이 전국 초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결승에 갑니다. 네, 오늘 스타 등극이네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교체 카드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 교체가 뭐 승부차기를 위한 포석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적중하네요. 자, 이렇게 황준보 골키퍼가 마지막에 승부차기 승부에서 빛을 발휘하면서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의 결승전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네, 자 이제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은 광주 FC 유소년 12와 대동 초등학교 이 두 팀 또 다른 이제 준결승 승자와 결승에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네, 반면에 서울 신정초등학교 디펜딩 챔피언인데요. 다크호스에게 잡혔네요. 네, 뭐 오늘은 뭐 신정초등학교는 이 승부차기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 승부는 뭐 더 이 대전 선수들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찼던 거. 신정초등학교도 오늘 경기 잘했거든요. 예. 자, 승부차기에서 좀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는데 들어가서 이제 함상원 감독의 선수들을 좀 잘 다독거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우승을 참 많이 하고 이렇게 강자의 자리에 위치해 있던 신정초등학교인데요. 오늘 이 경기가 자양분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대전 시티즌은 이제 다음 주에 결승을 치르게 되고요.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2016, 2017 NH농협 V리그 대한항공과 KB 손해보험의 경기 잠시 후에 인천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대전 시티즌은 결승전에 진출하면서 왕중왕전 우승을 노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경기가 준결승 한 경기, 결승 한 경기 남아있게 된 2016년 대전 높이 한국 초등리그 왕중왕전입니다. 네,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 서울 신정초등학교를 승부차기 끝에 꺾으면서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박찬하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영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선수들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